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정책연구, 포스트 코로나 인도 경제와 외교통상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질서의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지역, 바로 인도 태평양이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동맹을 규합해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도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질서 속에서 각자 생존 전략을 만들기에 바쁩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행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 일, 호, 인도 4개국이 결성한 안보 협의체, 이것들의 모든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이고요. 그리고 인도가 자체적으로도 전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의 어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있고요. 작년에 2020년이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9%로 사상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다시 한번 중국을 넘어서 세계의 최고 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더욱이 인구, 자본,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면서 인도는 굉장히 경제적인 자신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지금 이제 인도의 집권당인 BJP의 모디 총리는 강한 인도 구현을 내세우고 있고,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자신감과 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인도는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인도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공급망 와해의 피해를 극복한다, 이런 명목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내적으로는 중국을 필두로 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통상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 유럽 등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안전한 공급망, 저는 그거를 Secure Value Chai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과 다른 것이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매우 강화하고 있고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 2017년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4개국 안보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쿼드를 발표했는데, 그 후로도 사실 2년이 넘도록 인도가 어느 나라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포용성, 인클루시브니스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아주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이제 3월이죠. 첫 번째 쿼드 정상회의, 물론 이제 화상으로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이어서 지난 9월 24일에 첫 번째 대면 정상회의를 이제 갖고 하면서 쿼드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전과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했고, 중국을 뭔가 배제하는 이런 배타적인 모습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그 두 차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의 지금의 쿼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백신, 인프라, 디지털 기술, 사이버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어떤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인도가 여기에 어떤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탄력적인 3자 지역 공급망 이니셔티브, SCRI라고 불리죠. 이것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경제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1개국의 정상과 이제 업계 대표를 모아서 첫 번째 인도 태평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통상 협의체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결성을 하고 뭐 FTA 협상에도 조금 이전과 달리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상 정책의 변화가 인도의 외교 정책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도는 이제 비동맹이라는 그 인도 외교 전통의 큰 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자체제, 다극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향을 하지만 전과 다른 모습은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그리고 나아가서 이와 유사한 어떤 그 라인 마인디드 컨트리즈와의 소다자 협의체 결성 여기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참여가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동맹의 원칙을 고수하고 강조하는 인도가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쿼드가 굉장히 실용적인 지역 협력의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이런 것에 이제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쿼드에서 강조되고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인도가 참여돼서 쿼드의 배타성이 희석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의제 중심의 협의체로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도 쿼드에 대한 어떤 참여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와의 그 협력 차원에서 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제 인도 통상 전략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서 매우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그죠? 과거 그런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 대신에 인도가 중심이 되는 매우 안전한 공급망을 새로 만든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 지금 한국과 인도는 FTA인 그 세파 업그레이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죠. 단순히 이런 협상을 할 때도 상품의 관세를 인하해서 우리가 인도에 뭔가 수출하는 그 물량과 금액을 늘린다, 확대한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무역 안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이렇게 협력의 프레임 자체를 변환해서 그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전향적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인데요. 이런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안전한 공급망을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